오늘 계기로 다들 안면도 트고 이제 사적으로도 만나고 하시면서 올 한 해 좀 재밌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책자랑 앞에 PPT랑 양식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데 또 책자를 같이 보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동비 사용 수칙은 함청동과 열정청년 너굴집에서 세 가지 사업 중에 함청동은 좀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자에서도 함청동은 앞쪽에 따로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열정청년이랑 너굴집에서 사업 수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함청동 이번에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부터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활동비 사용 지침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가는 지원금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익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제 동아리 신청하실 때 제출하신 목적 외의 사용이나 허위 증빙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큰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신규 통장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통장을 쓰면 안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존 통장을 사용하시면은 전에 사용하시던 내역에 대한 이자가 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통장으로 꼭 새로 발급받으셔서 제로인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통장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통장은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 용도나 활동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모든 비용은 카드 결제를 통해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카드 결제를 통해 지출을 해야 증빙이 쉽고 영수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카드 영수증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전문가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카드 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지출을 하시고 입출 내역서를 꼭 지참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일반 사무실이나 공간에 사용하는 비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내용 연한이 1년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의자, 책상 이런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 기간이 끝나고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이제 원칙적으로 구매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회원에게 지출하는 강사비는 절대 지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동아리 회원에게 강사비가 지출되면은 동아리로 지원금을 받아서 동아리로 지출이 되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꼭 외부 강사로 지출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흥군 관내에서는 교통비가 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류 구입이나 유흥비도 당연히 지출이 불가합니다. 사업은 활동비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 지출하시면은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균형하셔서 11월 30일까지 사업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마감일 전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미리 끝나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이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통장에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절대 추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요청하는 계좌로 다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함청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200만 원인데 중간에 활동하시는 기간 내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다 사용하시고 영원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2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이제 활동비로 지급한 내역이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자는 그대로 두셨다가 나중에 요청 드렸을 때 그대로 반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동아리 활동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이 회의비입니다. 회의비는 이제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활동을 할지 모여서 수시로 정기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의비는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1인 1일 만원 한도입니다. 초과로 지출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제 편의점에서 다과를 사서 집에서 회의하면 안 되냐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것도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식당이나 카페에서 1인 1일 만원 한도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실 때는 꼭 참석 인원 전체로 사진을 찍으셔서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이제 뒤에 양식에 보시면 있는데 사진대장에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꼭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양식은 단톡방이나 요청하신 메일로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책자 뒤에 있는 양식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옆에 보시면 증빙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 자료에 나와 있는 제출 자료는 꼭 챙기셔서 일자별로 건별로 챙겨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전체 활동비 200만 원에 50%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처음에 제출하신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되고, 혹시나 활동하시다가 예산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예산 변경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셔서 승인 후에 변경해서 활동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책자나 현수막, 배너, 포스터 같은 거를 이제 활동하는 기간에 챙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비를 지출하시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는 꼭 함안군 BI를 넣어주시고 함안군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걸 꼭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비도 전체 활동비 50%를 초과할 수 없고,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꼭 카드로 결제해 주시고, 홍보비를 지출하셨을 때는 디자인 시안이랑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설치했을 때 사진을 찍어 주시거나, 책자를 제작하셨을 때도 받자마자 뜯어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실 때 공간을 대관한다거나 아니면 음향 장비를 대여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시는 비용이고,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가 절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꼭 카드 결제 후에 영수증을 챙기시고, 이제 공간 대여 같은 경우에는 공간 사진을 찍어주시고, 장비 대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사진을 꼭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 임차비에는 견적서와 청구서가 필요한데, 견적서와 청구서는 업체에 사전에 조금 부탁을 하시면은, 요청을 하시면은 업체에서는 꼭 줘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견적서 청구서는 꼭 받으셔서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꼭 소모품만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자나 책상 같은 자산 취득성 물품은 절대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1년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좀 활동권이나 회원권 이런 것도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물품을 구입하실 때도
물품을 구입하시고 그 물품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유리 따르는 칼 같은 거는 1년 이상을 쓰게 되는데 이런 건 살 수가 없는 건가요? 금액대가 낮으면은 수목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금액대의 기준은 보통 1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서 구입비, 시험 시료 아니면 시험이나 교육을 참석하기 위해 가시는 교통비가 지출이 가능한데 이걸 지출하실 때는 강사비를 지출하실 때는 12만 5천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꼭 12만 5천 원 이하로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만 5천 원이 혹시나 이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원천 징수로 떼서 그걸 뺀 금액으로 지출을 해주시고 따로 세무서에 팀별로 신청을 지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혹시나 12만 5천 원 이상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쪽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인당 이 지역별로 10만원, 8만원, 7만원으로 이 상향이 되었는데 이제 교육을 참석하실 때 숙박비를 지불하더라도 2분, 3분이서 참석하시면은 이제 동수기 웬만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 최대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줄여주시고 활동에 조금 더 많은 지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 항목에 없거나 혹시나 헷갈리는 경우에 저희 쪽으로 이거에 관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지출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판단해 드리고 이제 항목도 저희가 교육훈련비면 교육훈련비 항목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래 지원 불가 항목 보시면은 다 당연한 내용들 뿐입니다. 공공요금, 통신비,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경품, 상품, 시상 관련된 비용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이런 건 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지원금 사용 원칙을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지원금을 내 통장으로 받는다고 해서 절대 개인 돈이 아닌 거를 좀 명심해 주시고 활동 목적을 위해서만 카드로 사용을 꼭 부탁드리고 증빙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자에 내용 옆에 나와 있는 증빙 자료 목록을 보시고 항목별로 증빙 자료를 꼭 챙겨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통장에 다른 돈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는데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결제를 하는데 실수로 카드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개인적인 활동과 이제 지원사업 활동과는 지출이 섞이지 않도록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급하다고 지원금 통장에서 10만원, 20만원 급히 빼서 쓰고 나중에 돈 생겨서 채워넣고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정산하실 때는 통장 전체 거래 내역을 뽑으셔서 사본으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목적 외에 사용이 좀 확인되신 경우에는 차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조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 교부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지원금 교부 전에 개인 돈으로 집행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지원금이 교부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돈으로 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활동을 지원금 교부 후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맨날 카드로 끌으라고 하면은 비용이 좀 비싼 경우가 있는데 시장에서 현금 주고 사면은 훨씬 싼데 왜 꼭 카드로 써야 되냐 하시는데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시면은 증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카드로 지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으신 강사님들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로 가능하면은 최대한 카드로 사용해 주시고 혹시나 안 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계좌이체 처리하셨거나 하셨을 때 궁금하신 점은 필요한 서류 같은 걸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서류 뭐가 필요하니까 챙겨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를 지출하셨을 때는 꼭 강사 이력서, 사업자 강사님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 강의 내용 확인서, 강사님 통장 사본, 강사님 신분증 사본 이렇게 필요합니다. 꼭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도 당연히 됩니다.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데서 사이트에서도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시고 구매하실 때도 계좌이체가 아니라 꼭 카드로 지불을 해주시고 거래 내역서, 카드 매출 전표를 꼭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강사비나 지출하시거나 이제 물품 구입하셨을 때 이체 수수료 배송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체 수수료나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 항목에 포함시켜서 지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강사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이때 보시면 기차 또는 우등버스 요금 중에 선택해서 강사 수당이랑 함께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강사 수당이 예를 들어 12만 원이고 교통비가 2만 원이 들어서 14만 원을 지출을 하셔야 되면은 거기서도 꼭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장신수하셔서 지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관내로 현장학습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학습을 가는 경우에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출이 가능하고 앞에서 나와있던 항목에 맞춰서 꼭 지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 지출 같은 경우에는 행사 계획서를 따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부담 비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부담 비용을 처리를 하시면은 자부담에 관한 정산도 따로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원금 내에서 꼭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상 당초와 달리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활동하시는 중에 웬만하면 한 번씩은 꼭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출하셨던 예산 계획서와 이제 증액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고 회의비는 우선 절대 처음 계획에서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승인 받지 않으신 상황에서 변경하셔서 임의로 사용하시면 나중에 환수치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 후에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정산 결과서를 제출 후에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저희가 요청 드릴 때 계좌로 좀 반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는 서식들을 조금 넣어놨는데 책자 서식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처음에 지출을 하실 때는 일자별, 건별로 꼭 모아서 지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 증빙서 회의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증 증빙서 회의비만 모아서 놓으시고
강사비만 모아서 넣으시지 마시고 일자별로 꼭 회의비를 넣으시고 다음 일자가 강사비면은 강사비 또 회의비면 다음 일자 회의비 넣으시고 증빙 자료가 여기에 다 안 들어가는 경우에나 뒤에 회의비로 제출하실 때는 회의록이 따로 필요한데 회의록 양식도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보내드린 양식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회의록 양식에는 회의 사진을 꼭 넣어주시고 뒤에 참석자 명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꼭 참석자 명부에 성함과 서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식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헷갈리는 상황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청년센터 585에 8311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추진 실적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서 마지막에 정산 보고서 제출해 주실 때 추진 실적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정산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보조금 교부는 3월 중에 될 예정이고 통장 개설이 전원 완료되어야 교부가 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을 한 분이라도 안 하시면 교부가 점점 늦어집니다. 그래서 통장 개설을 최대한 빠르게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설은 저희가 공문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바로 개설하러 가시면 됩니다. 사업은 11월 말에 종료이기 때문에 사업 정산은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성과 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지원 사업 참여하신 분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동아리 이제 끝났다고 가시고 나머지 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통장 개설하실 때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설해 주시면 되고 비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따로 발급받으셔서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지출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형 수증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간이형 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 체크카드를 결제하셨는데 영수증을 불칠하시거나 하면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매출 전표를 따로 인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쇄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활동하실 때 전담 인력 활동비라는 걸 지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담 인력 활동비는 이제 활동에 꼭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섭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섭외를 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꼭 집행을 내주셔야 되고 건별로 또는 뭐 그때 한 건 2, 3회만 모아서 이렇게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담 인력 활동비 단가는 최저임금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으로 수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담 인력 활동비도 아까 강사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12만 5천 원이 넘어가면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 후에 지출해 주셔야 되고 세무서에 따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이 예를 들어서 이틀을 활동하셔서
월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루에는 78,880원이지만 지출을 할 때 12만 5천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회의 참석비를 지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 참석비 같은 경우에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출해 주시면 되고 12만 5천 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 후에 또 지출 후에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책자에 나와 있는 양식은 저희가 일괄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단톡방에서 참고 파일 내려받기 힘드시거나 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메일로 전부 따로 드리겠습니다. 활동하실 때 인쇄비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비는 책자를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책자를 만들 때는 나중에 정산하실 때 인쇄물 견본을 한부를 같이 주셔야 되고 꼭 견적서와 납품서를 따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쇄비는 용지에 따라나 부수에 따라 금액대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활동비 내에서 조금 양질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인쇄비에 관해서는 최대한 좀 낮은 금액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청동과 동일하게 제작할 때는 함안군 BI를 꼭 넣어주시고 함안군 지원사업임을 문구로 꼭 삽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원이 홍보업체나 광고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팀원으로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절대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네, 물품 구입비나 사무용품비,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꼭 구매하셨을 때 납품 사진을 오자마자 찍어주시고 견적서와 납품서를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적 성격의 물품은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헷갈리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 정도는 구매하셔도 될 것 같다, 좀 어려울 것 같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나 다가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함청동 사업의 회의비랑은 조금 다릅니다. 함청동 사업은 일괄로 1인 만원 기준이었다면은 뒤에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비 1인 일찍 8,000원, 다가비 1인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식비와 다가비를 합쳐서 식당에서 인당 11,000원으로 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불가능하고 식당에서 커피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인당 11,000원 내에서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건당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꼭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납부해 주셔야 되고 이 금액이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때 금액을 계산하셔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조금 넣어두셨다가 신고하셔서 증빙자료를 따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맞추시거든요. 그리고 강사료는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세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챙기는 서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2만 5천 원은 아래로 좀 맞춰주시면 더 지출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급수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급수는 인재개발원 지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 양식은 나중에 기준표는 저희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원고로는 웬만하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데 혹시나 원고를 맡겨서 편찬하시는 경우에는 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지급 단가 아래로 좀 맞춰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진행하는 행사나 이럴 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지출이 가능한 비용인데 이 경우에도 최저 시급을 준수해 주시고 1인 8시간 이내로 조금 지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는데 출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원섭의 활동 목적으로만 출장을 가실 수 있고 출퇴근성 이동에는 여비 지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비를 지출하실 때는 출장 결과 보고서를 꼭 구비해 주셔야 되고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1인 1박 기준 서울 기준 최대 10만 원이고 지방 기준 7만 원인데 이게 1인 기준 10만 원이라고 해서 서울로 출장 가는데 한 명당 10만 원짜리 방 5개 잡아서 5명이 자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조금 인원을 모아주셔서 좀 숙박비는 최대한 줄여주셔서 활동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증빙서류를 작성하시다가 금액이나 수량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두 줄 긋고 적지 마시고 줄 그어서 수정 내용을 적어주시고 꼭 도장이나 대표자 사인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서는 절대 지출이 불가능하고 그 항목으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조금 지출을 많이 하시는 항목을 조금 적어놨는데 혹시나 이 예시 말고 지출이 되나 안 되나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아카이빙 활동을 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기간에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활동하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금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방문을 해도 또 감시하러 왔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활동이니까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천징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 5천 원을 넘어가면은 지출해야 될 서류가 이렇게 또 복잡하기 때문에 12만 5천 원은 안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서류 작성하실 때도 편하고 활동하실 때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서류 양식은 저희가 따로 파일로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메일이나 다른 매체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 사업별로 교육 마무리를 하고 저희 단체 사진 촬영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오랜 기간